안녕하세요. 남가주에서 마루 시공하는 앤드루입니다. 먼저 워터프루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에 흘린 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워런티가 있고 아래서 올라오는 습기나 그리고 물에 잠겼을 때는 워런티 적용이 안 됩니다. 흘린 물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닦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남긴 미네랄 자국이나 화분 아래 얼룩 등도 역시 워런티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워런티 적용 가능한 워러 데미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표면의 프로텍티브 웨어 레이어입니다. 투명한 PVC 재질로 12mm, 20mm 등으로 표시됩니다. 아무리 가정용이라도 12mm 이상은 고르세요. 간혹 6mm에 10년 워런티를 내세우는 제품도 있는데 10년 안 걸려서 허옇게 벗겨지는 경우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10년 워런티 너무 짧지 않나요? 이 웨어 레이어 위에 세라믹 비드 UV 코팅을 적용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억사이드 코팅이나 다이아몬드 코팅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긴 하는데 스크래치를 막는 게 아니라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빛을 난반사시켜서 티나지 않게 만드는 코팅입니다. 플러스로 표면 경도도 강해져서 같은 두께라도 내구성이 향상됩니다. 저라면 꼭 확인할 스펙입니다. SPC 보드에는 보통 1.5mm에서 2mm의 IXPE 패딩이 이미 붙어 있습니다. 이 패딩을 포함해서 6.5mm 아니면 8mm 이렇게 불립니다. 6.5mm보다 얇은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하등 쓰잘데기 없습니다. 요즘 8mm 정도 되면 보드의 강성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제가 시공 후에 밟아보면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붙어있는 패드에 베이퍼 베리어 외에 엑스트라 패딩은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실제 겪은 사례인데요.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엑스트라 패딩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매우 단단한 재질의 방음제를 설치했었는데요. 집안에 80kg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도 통로 부분의 락킹이 3년 만에 깨졌습니다. 인스펙터가 확인하고 엑스트라 패딩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명확히 결론 내렸지만 이걸 요구했던 HOA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자재로 다시 시공했고요. 층간소음 문제가 중요한 콘도에서는 SPC가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SPC는 PVC와 돌가루의 조합으로 제작되며 어떤 비율로 얼마큼 균일하게 배합이 됐는지 또 얼마나 강하게 압축했는지 등이 핵심 기술이라는데 대부분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시공자마다 경험상 문제가 적었던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돌가루 비율이 높을수록 무겁고 단단해지지만 깨지기가 쉽고요. 너무 단단하고 브리틀한 SPC는 한 장 깨지면 주변 락킹을 살리면서 교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전체를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반면 PVC 비율이 높아지면 조금 더 유연해지지만 직사광선 등 열에 민감해집니다. 뜨거운 햇살에 닿으면 소프트해지고 부풀 수가 있습니다. SPC는 돌가루라 안정적일 것 같지만 의외로 열에 의한 팽창력이 매우 강력하거든요. 에어컨이 없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커튼이나 블라인드 없는 남향 창가에서 단 하루 만에 부푼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지자 바로 내려가긴 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이 제조사 매뉴얼을 읽어보면 보통 30에서 40피트마다 바닥을 끊고 트랜지션 몰딩으로 연결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쭉 연결해서 깔고 싶으시겠지만 그랬다가 나중에 락킹이 다 터져도 워런티 한 푼 못 받습니다. 인스펙터는 가장 먼저 왜 가이드대로 트랜지션을 쓰지 않았느냐를 지적하며 시공자의 과실로 몰아갑니다. SPC는 돌이라 안 변한다는 말은 마케팅일 뿐 실제로는 온도에 따라 숨을 쉰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SPC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얇은 락킹인데 6.5mm나 8mm나 락킹의 두께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8mm라고 하더라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드는 8.04에서 락킹은
2.09, 보드 두께는 6.43, 6.43이 나왔네요. 6.43에 락킹은 1.94, 보드는 8.00, 정확하게 8mm 나왔네요. 8mm에다가 락킹은 1.84, 8.30. 자, 락킹을 한번 재볼게요. 1.66, 보드의 두께는 6.98, 7mm 나오네요. 7mm. 락을 재보겠습니다. 1.40. 얇은 락킹 때문에 바닥 준비 작업을 훨씬 정교하게 해야 하고요. 제조사 기준으로는 10피트 기준 16분의 3인치 또는 6피트 기준 8분의 1인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맞춰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16분의 1인치 미만이라도 단차가 락킹에 걸리면 안녕이죠. 라미네이처럼 다양한 락킹이 있으며 그래도 유닐링과 벨린지가 좋습니다. 드랍락은 미세하고 약한 클릭 시스템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던 환경 호르몬 얘기입니다. SPC의 주 재료가 PVC이기 때문에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소제, 플라스티사이저는 딱딱한 PVC를 말랑하게 만드는 성분인데 저가의 SPC일수록 값싼 가소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소제가 화학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섞여 있어서 시간이 지나거나 열을 받으면 공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에 새집 냄새나 비닐 냄새가 난다면 방출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프탈레이트는 호르몬 교란 가능성 때문에 유럽에서는 강하게 규제하고 있고 미국에선 제품별 제한 아니면 저방출 기준입니다. 그래서 SPC를 고르실 때는 친환경이라는 말보다 프탈레이트 프리인지 그리고 플로어 스코어 인증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중에 DOTP는 현재 가장 안정적인 대체 가소제로 평가받고 있고 유아용 제품, 의료용 PVC 등에서도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DOTP 플러스 플로어 스코어 조합이 지금 기준에선 최선입니다. 또한 저가형 제품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재생 PVC를 섞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가소제가 들어갔는지 추적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버진 PVC, 재활용이 아닌 새것 PVC를 사용하고 프탈레이트 프리라고 명시된 브랜드를 고르셔야 합니다. SPC 워런티에는 표면에 wear, stain, fade가 있고 스트럭처 워런티에는 딜라미네이션과 조인트 인테그리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락킹이 풀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인데 깨진 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하자는 깨지고 부풀어서 생긴 데미지인데 이런 문제들은 거의 항상 바닥 준비가 잘 안 됐거나 온도와 습도 관리 문제로 시공자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라미네이트과 다르게 SPC의 계단 몰딩들은 대부분 플러시라 단차 없이 마감은 말끔합니다. 유튜브 보면 보드로 계단 몰딩 만드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유는 매칭 몰딩이 없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꼭 구입하려는 제품에 매칭 몰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있더라도 이렇게 계단 몰딩이 속이 비어 있으면 사람 몸무게에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고객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SPC 때문에 바닥 공사에 겁먹은 제네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시공 방법은 비슷하지만 잦은 클레임과 대부분의 문제를 시공자 책임으로 몰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그동안 경험한 SPC는 완벽한 바닥 평활도와 철저한 온도 관리가 전제돼야만 버틸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자재였습니다. 저희 집에도 SPC가 있는데 예전 라미네이트과 비교하면 관리가 더 예민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라미네이트로 추천을 하고요. 렌탈 프로퍼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솔직히 DIY들이 직접 시공한다면 SPC는 말리고 싶네요.
스펙 읽는 법을 만들다 보니 또 단점을 강조하는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에서 나눠주세요. 남가주에서 마루시공하는 앤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